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정밀화학인데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IT캠입니다. 요 며칠 사이 흐름이 심상치 않았죠. 특히 2026년 2월 19일 전환사채 시비 발행 공시가 나오고 왜 하필 지금 시비냐 이거 희석 아니냐 같은 얘기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은 단순히 희석만 보고 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회사가 지금부터 한 단계 더 커지려는구나라는 해석이 붙으면서 단기 수급이 확 달라진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2월 25일 기준 장중 주가도 강하게 반응하면서 존재감을 더 키웠죠. 자, 그럼 질문을 딱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요. IT캠은 지금 돈이 필요한 회사일까요? 아니면 성장 캐백스를 깔아야 하는 회사일까요? 이 질문 하나에 따라 CB가 불안이 될 수도 있고 레벨업 티켓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 흐름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IT캠이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돈은 어디서 버는지, 최근 공시세계 CB 공급 계약 IR이 연결되는 그림, 성장 포인트 의약품 소재와 전자재료, 그리고 GMP의 의미, 리스크 포인트 희석, 현금 흐름, 고객사 집중, 변동성, 체크리스트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숫자와 이벤트, 중간중간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도 댓글로 나는 이렇게 본다를 남겨주시면 같이 퍼즐을 맞춰보죠. 일부 IT캠 정밀화학을 너무 쉽게 보면 오해합니다. IT캠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유기합성 기반 정밀화학 기업이고 의약품 원료 API 중간체 그리고 OLED 등 전자재료 쪽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둘 다 한다가 아니라 둘 다 고객사 맞춤형 양산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밀화학에서 진짜 실력은 연구소에서 논문 쓰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요구한 스펙을 원가 수율 품질 납기까지 맞춰서 꾸준히 뽑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고객사는 공급처를 쉽게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바꾸는 순간 인증부터 품질 테스트부터 납기 리스크부터 전체가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정밀화학은 겉으로는 조용한데 한번 관계가 굳어지면 끈끈해지는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IT캠의 사업축은 크게 두 개입니다. 의약품 소재 API 및 중간체, 전자재료 OLED 등 디스플레이 소재. 회사 사업 요약에서도 이 두 축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중간체. 중간체는 말 그대로 원료의약품 API로 가는 중간 단계 물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간체는 고객사 공정에 깊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들어가면 거래가 오래가는 편이고 물량도 생산 계획에 따라 꾸준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IT캠의 투자 포인트는 신약 개발 성공 같은 바이오 이벤트일까요? 아니죠. IT캠은 신약을 마치는 회사라기보다 신약이 팔릴 때 뒤에서 같이 커지는 제조 소재 파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IT캠을 볼 때는 바이오처럼 임상 결과로 승부 보는 방식이 아니라 수주, 설비, 가동률, 수율, 고객사 확대 같은 제조업 관점이 더 잘 맞습니다. 2부 최근 공시세계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해 봅시다. 이번에 시장이 주목한 건 크게 세 줄입니다. 2026년 2월 19일 CB 발행 결정, 2025년 12월 29일 공급 계약, IR 기업 설명회 개최. 먼저 공급 계약부터 볼게요. 1. 공급 계약 SK바이오텍과 의약품 중간체 위탁 생산. IT캠은 의약품 중간체 위탁 생산 계약을 공시했는데 계약 상대방이 SK바이오텍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00.7억 원, 최근 매출 대비 16.2% 규모, 계약 기간은 2026-2-1, 2027-5-31로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SK 이름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길다. 매출 대비 비중이 16%대로 꽤 크다. 의약품 중간체 위탁 생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고객사의 생산체계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자, 질문 하나. 이 계약이 단발성 납품일까요? 아니면 다음 계약의 예고편일까요? 정밀화학에서 큰 고객과 거래가 이어지면 보통 품목이 늘거나 물량이 늘거나 공정 단계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진입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이 CB 발행 400억 용도는 시설자금, 그리고 핵심 이슈,
IT캠은 2026년 2월 19일 4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정확히 짚고 갈게요. 발행 금액 400억 원, 표면 이자율 0%, 만기 이자율 1%, 만기 2030-2-27, 전환가액 33,633원, 전환 주식수 118만 9,308주, 주식 총수 대비 8.69%, 전환 청구 기간 2027-2-28, 2030-1-27, 자금 사용 목적도 명확히 시설자금으로 잡혀 있고 보도에서도 차세대 의약품 전용 GMP 공장 전용동 건설로 연결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구성도 시장이 크게 반응한 지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가 앵커로 큰 금액이 들어오고 라이프 자산운용, HY24 등이 참여했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하는 건 유명 투자자가 아니라 딱 이것입니다. 이 CB는 운영자금 땜질이 아니라 시설투자 성격이 강하냐? 공시의 시설자금으로 잡혀있고 기사에서도 GMP 전용동 건설로 연결됩니다. 이건 해석이 꽤 달라져요. 운영자금이면 현금이 말랐다로 읽힐 수 있는데 시설투자면 가동률을 올리거나 생산품을 확장하려는 계획으로 읽힙니다. 물론 시설투자도 결국 현금 흐름으로 갚아야 하니까 리스크가 0은 아니죠. 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3IR 개최 설명할 게 많다는 신호. 기업 설명회 IR 개최 공시도 최근에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IR을 한다는 건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상황이에요. 투자자들이 궁금해한다. 신규 투자 설비, 공장, 파이프라인가 있다. 숫자나 전략을 설명해야 한다. 오해를 풀고 싶다. 그러니까 IR 공시는 뭔가 발표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3부. GMP 공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IT캠의 다음 단계. 자, 이제 본론입니다. IT캠이 GMP 공장을 한다. GMP 전용동을 짓는다. 이게 왜 시장에서 크게 먹히냐면 결국 한 문장 때문이에요. 의약품 소재에서 수요가 커지는 구간은 결국 생산 능력 CAPA 이긴다. 특히 비만 당뇨 등 시장이 커지면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뽑아내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보도에서는 이 GMP 전용동이 비만 당뇨 치료제 등과 연결되는 경구형 저분자, 펩타이드 치료제 그리고 고부가 API 생산 인프라로 활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 왜 하필 지금 공장을 짓지? 정밀화학 의약 소재는 보통 수주가 잡히면 설비를 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통상 소재 회사는 수주 확정 뒤 공장 건설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이 이렇게 추정하게 만드는 거죠. 아, IT캠은 앞으로 물량이 커질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예상을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 물량은 어떤 고객사에서 나오나? 어느 제품군이 늘어나나? 언제부터 매출로 잡히나? 마진 구조는 얼마나 좋아지나? 여기서 IT캠의 사업 요약을 다시 보면 회사는 의약품 소재가 핵심 매출이익 역할을 하고 전자재료는 OLED 소재 및 원가 절감 재활용 기술 등과 차세대 소재 개발로 확장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즉 그림은 이렇게입니다. 의약품 소재, 고객사 요구 맞춤형 양산, CAPA 증설 필요, GMP 투자, 다음 매출 구간, 전자재료, 디스플레이 사이클 소재 다변화, 원가 절감 재활용 기술, 신규 소재 적용 여부가 관건. 둘 다 기술이 아니라 결국 양산이 먹고 사는 핵심이라는 게 연결됩니다. 4부. 재무와 숫자 성장 중인 회사의 현실도 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차갑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IT캠은 KRX 예비심사회사 개요 쪽 자료에서 매출액, 이익, 자기자본 등의 스냅샷이 제시되어 있고 재무적으로는 아직 부담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일부 보도에서는 IPO 자금 소진 속도와 추가 조달 가능성 같은 관점도 다룹니다. 즉 시장이 이렇게 갈립니다. 투자에서 커지는 구간이다. 현금 흐름이 빡빡해서 조달이 불가피하다. 둘 중 뭐가 맞는지 우리는 다음 분기부터 공장 진행과 수주 흐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B 자체만 놓고도 리스크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전환 시 희석, 전환 주식수는 총 주식수 대비 8.69%로 제시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희석은 대세 상승 속 조정으로 넘어가지만 주가가 밀리면 희석은 상단을 누르는 압력이 될 수 있어요. 상환 부담 가능성. 기사 분석에서는 조건이 발행사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상환 재원 부담이 변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IT캠은 지금 좋은 이야기와 숫자 리스크가 같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더더욱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5부 차트 흐름을 이벤트로 해석해보자. 오늘 주가가 강했던 이유를 단순히 세력이라고 끝내면 다음 대응이 안 나옵니다. 차트는 결국 이벤트를 반영합니다. 12 공시, GMP 투자 스토리, 투자자 구성, IR로 이어지는 기대감, 그리고 단기 수급, 이 흐름이 겹치면 단기적으로는 이야기가 주가를 끌고 가요. 다만 정밀화학 소재는 이야기가 끝나면 결국 숫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의 급등은 시작일까요? 아니면 재료 소화의 중간일까요? 이 답은 차트가 아니라 가동률과 수주 그리고 실적이 해줍니다. 6부 IT캠의 진짜 포인트 3가지. 여기서부터는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1. 의약품 소재에서 고객사 레퍼런스가 쌓이는가? SK바이오텍과의 위탁 생산 계약은 레퍼런스 관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밀화학은 레퍼런스가 쌓이면 다음 수주가 쉬워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확인할 것, 추가 공급 계약 공시가 이어지는지, 품목 확대가 있는지, 계약 기간 금액이 커지는지, 포인트 2. GMP 전용동이 언제 매출로 연결되는가? CB400억은 시설 자금이며 GMP 투자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언제 완공, 언제 램프업, 언제 매출 인식입니다. 확인할 것, 공장 진행 공지 IR에서의 일정, CAPA가 실제로 늘었는지, 수율원가 구조가 개선되는지, 포인트 3. 전자재료 OLED의 사이클과 신규 소재 확장. 회사 요약에서도 OLED 등 전자재료 사업을 병행하고 원가 절감 차세대 소재 확장을 언급합니다. 전자재료는 고객사 사이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쪽은 기대보다 실적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확인할 것, 전자재료 매출 비중 변화, 대형 고객 사양 신규 소재 적용 여부, 디스플레이 업황과의 연동. 7부 리스크를 숨기지 말고 대응을 만들어 보자. 이제 리스크를 정리하겠습니다. 리스크는 겁주기가 아니라 대응을 만들기 위한 지도입니다. 리스크 1. 희석과 오버행. 12는 구조상 전환 시 오버행이 됩니다. 전환 주식수 규모가 공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환 청구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더 큰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대응. 전환 청구 시작 전후로 수급 변화를 체크. 전환가 근처에서 주가가 눌리는지 체크. IR에서 회사가 오버행 관리 메시지를 내는지 체크. 리스크 2. 현금 흐름과 추가 조달 가능성. 일부 보도는 IPO 자금 소진과 추가 자금 필요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결국 공장은 지어야 하고 램프업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응. 분기별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지, CAPX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추가 조달 시 조건이 이번 CB보다 나빠지는지 체크. 리스크 3. 고객사 집중 품목 집중. 정밀화학은 고객사와 끈끈하지만 그게 동시에 집중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대응. 신규 고객사 신규 품목 공시 추적, 매출처 다변화 여부를 분기보고서에서 확인. 8부. 앞으로 이것만 보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10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영상 끝나고 바로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음 공급계약 공시가 추가로 나오나, IR에서 GMP 일정 착공 완공 가동이 구체화되나, CB 자금이 실제 시설 투자로 집행되는 흐름이 보이나, 2026년 상반기 매출 성장과 이익률 흐름이 유지되나, 의약품 소재 매출 비중이 올라가나, 전자재료 쪽 신규 소재 적용 뉴스가 있나, 수주 잔고 가동률 코멘트가 분기마다 개선되나, 전환 청구 기간 시작 2027-2-28 전까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비만 당뇨 관련 수요가 실제 계약으로 숫자화되나, 단기 급등 후 조정이 와도 거래량이 죽지 않고 단계적으로 바뀌나, 이 10개가 확인되면 IT캠은 이야기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IT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밀화학의 본질은 양산이고 IT캠은 지금 양산 레벨업을 위해 돈을 쓰는 구간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해야 합니다.
양산 레벨업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시장은 희석과 현금 흐름을 계속 묻는다. 그래서 이 종목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시와 숫자로 따라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11일 성장 신호로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조달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